혼자 있는 거는 정말로 좋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쟤 뭐하는 놈이지? 답답해 미치겠다. 진짜 꼴 보기 싫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나? 왜 다들 나한테 거리감을 두지? 혹시 사람들이 내 뒷담하는 거 아니야? 와 같은 생각들을 다들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주위에 꼭 한 명쯤은 이상한 사람들이 끼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꼭 나한테 스트레스를 줍니다. 문제는 이놈의 사회생활이란 게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못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얼굴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해요. 어찌저찌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해봐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관계 자체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보내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졌죠. 근데 또 혼자 잘 지내고 있으면 이런 말들이 따라붙습니다. 주말에 혼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누구 좀 만나라. 그렇게 혼자만 있으면 외롭지 않냐? 심심하지 않냐? 라는 말들이 따라붙죠. 이런 말들을 듣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예요. 나는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말을 하는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혼자 있는 거는 정말로 좋지 않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주말 내내 아무 의미 없이 핸드폰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정말 알차고 행복하게 잘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혼자 있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면요. 이제는 많은 연구들에서 혼자 있는 것의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였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혼자 있어도 잘 지내는 사람들,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연구에 의하면 바로 솔리튜드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하게 해주는 이 솔리튜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솔리튜드를 통해서 잘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을 토대로 혼자 놀기의 고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솔리튜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냥 고독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실제로 솔리튜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에서 고독을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롤리니스이고 이 두 번째가 솔리튜드이죠. 롤리니스는 말 그대로 고독으로 인한 외로움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공허한, 텅 빈 느낌, 고통, 혼자 외로운 시간 등이 이 롤리니스를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솔리튜드는 완전 반대의 느낌인데요. 이 솔리튜드는 고독을 뜻하는 단어 중에서 드물게 부정적이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솔리튜드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상태가 되거나 또한 그런 행동 등을 통해서 스스로 즐기는 상태,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힐링하는, 충만한 느낌, 선물, 나만의 시간 등이 바로 이 솔리튜드를 표현해주는 단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솔리튜드라는 것을 경험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물론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하지만 연령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포인트가 약간씩 다르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솔리튜드를 경험하게 되면 주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정의감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솔리튜드를 경험하게 되면 정체성이 발달되고 자율적이며 스스로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솔리튜드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고 감정적인 회복을 하고 개인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편안함과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층 또한 이런 솔리튜드의 상태에서 긍정적이고 자기 탐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솔리튜드의 상태, 솔리튜드를 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솔리튜드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연구자들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총 14명의 참가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이 14명은 명상, 참선 등과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느껴봤던, 소위 말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에 고수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중에서 솔리튜드의 상태가 되는 것은 어떤 행동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였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48시간 동안 솔리튜드 데이를 보내게 하였고 그 기간 동안 핸드폰도 자유롭게 쓰고 인터넷도 되어 있는 공간, 일상과 비슷한 공간에서 최대한 그 시간을 보내게 했다고 합니다. 이 참가자들을 억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자기 본연의 모습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이 참가자들이 어떤 솔리튜드 전략을 사용하였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솔리튜드의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솔리튜드 대회가 끝난 다음에 각 참가자별로 1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과정이 솔리튜드를 도와줬는가 라고 물어보았는데요.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핵심 개념 3가지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핵심 개념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결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솔리튜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솔리튜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의 연결감을 통해서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이 연결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연결감을 의미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나는 이런 느낌을 받는구나. 내가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이 자체로 나는 행복해. 구체적으로 나는 혼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행복감을 느껴. 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솔리튜드의 상태가 되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연결감이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은 이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사소한 부분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좋아한 적 있죠. 이걸 바로 나한테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독립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 됐을 때 바로 솔리튜드의 상태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이런 연결감을 느낌으로써 우리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연결감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그렇게 느낀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 자체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가 중요하죠. 두 번째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솔리튜드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필요할 경우에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는 능력, 타인이나 사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가 솔리튜드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은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말이 어려운데 마찬가지로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영화를 봐야 해.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나는 비싼 호캉스에 가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없이,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우리 사회는 혼자 보내면 뭔가 안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거든. 과 같은 생각들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내가 혼자 있더라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솔리튜드의 상태에 들어가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불균형을 벗어나서 균형감을 찾는 것입니다. 이 균형감 또한 단순히 밸런스를 잡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 세상 간의 균형감을 잡는 것 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균형감이죠. 쉽게 말해서 이 균형감이라는 것은 솔리튜드라는 스위치를 쉽게 켜고 쉽게 끌 수 있는 것 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열받는 순간이 있어. 난 그때는 아무 방해도 안 받고 나 혼자서 화를 삭힐 시간이 필요해. 이게 바로 솔리튜드를 잘 키는 겁니다. 충분히 화를 삭히는 시간을 가졌어. 그럼 이제 내가 누굴 만나야 하지? 솔리튜드를 끄는 거죠. 이 균형감은 무조건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 있는 것을 보내려고 할지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내지 않으면 그게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게 계속해서 괴롭히게 돼요. 그리고 그걸 끝내지도 못했는데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회피이죠. 이런 것들을 안 하게 해주는 게 바로 균형감이에요. 이 균형감은 나와 세상의 균형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정리하면 우리가 혼자인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 솔리튜드를 해야 하고 이 솔리튜드를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자신과의 연결감 느끼기, 나만의 시간 확보하기, 나와 세상 간의 균형감 가지기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솔리튜드를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인데요. 자신만의 솔리튜드의 상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면 무의식적으로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 탓이라서 내가 혼자가 된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솔리튜드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생각을 떨쳐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혼자가 된 상황에 대해서 내 탓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로움은 사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외로움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혼자 있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롤리니스, 외로움이 아니라 솔리튜드, 즐거움을 느낄 수
수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지금 내가 혼자가 되어버려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가 아니라 내가 다음에 마주하게 될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래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솔리튜드도 찾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다시 받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